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슈 거기에다가 뭐 여는 총재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발언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일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변동성 확대 국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 시장 저는 다우는 500에서 1000 계속 볼 것 같고요. 네. 나스닥도 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뭐 200포인트 올랐다, 300포인트 빠졌다. 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달 내지 그 잘못하면 10월 달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하락하는 에너지가 더 셀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러니까 오를 때, 그러니까 오늘 검증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를 때 따라 올라가나? 예. 네. 그러니까 기승전 삼성전자 보시고 삼성전자를 오늘 같은 날 얼마 사주나, 오히려 오늘 같은 날도 올려놓고 때리나, 그거를 추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그냥 금년은 전 미국 시장은 그들만 읽으니까 미국 시장 언론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심지어는 이런 극단적인 네. 얘기까지 하는 이유도 기승전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제가 금년도는 나스닥은 이 14,000대는 가봤자 얼마 못 가는 영역.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요번이 A 파동, B 파동 같이 C가 어디까지 나올까는 1차 13,500과 13,000은 금년 중에는 구경한다라는 전략으로 변동성 확대 구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를 미리 그려봤습니다. 13,500, 13,000. 여기까지는 아직은 안 봅니다. 잠깐 3월 달 우리가 이때가 끔찍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가 이제 나스닥이 12,300과 500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이거는 다른 변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나 그러면 코로나19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량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뭔가 새로운 변동성이 나와야 가능한 위치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잘 버텨요. 네. 그러니까 다우는 이미 부러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500포인트 올랐어도 그 추세는 이미 저는 하락 추세로 이미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다우지수는. 근데 이제 나스닥 여기가 이제 가장 또 변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미국 시장하고 아시아 쪽하고 좀 구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전에 블랙록 그 홈페이지 가시면 딱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라는 문구를 보십니다. 아시아 리밸런싱이나 재편 현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저께 보면 니케이가 아주 이런 모양을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대만 가건도 또 공격 하나 보겠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월가는 또 아시아 쪽의 그 헤지펀드 헤드들은 이미 이거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10년간은. 중국 들어가자. 네. 빨리 열어라. 여는 순간에 다른 쪽 줄여갖고 이쪽으로 계속 집어넣겠다. 이런 에너지가 우리나라 시장도 그 대표되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성장주 얘기하고 대표성 종목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시간 통해서 금년 1월부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십시오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거 갖고 있느니 KT가 났습니다. 일단 6개월 지났는데 KT는 5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85,000원, 95,000원짜리가 지금 8만 제자리 원. 걸음이죠, 뭐 마이너스인가요? 예, 마이너스죠. 예, 연초 대비하면. 예, 8만 원도 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를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8만 전자를 하회하면서 7만 전자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그 엑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고 있는 걸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반도체 슈퍼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그 우물 안의 개구리로 네. 그냥 실적 장세, 성장주, 우리 리서치 센터는 이런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국경제에서 그 파월 의장이나 우리 국내 리서치 센터장보다 그 블랙록의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벵가드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해갖고 그분들의 전략이나 시각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죠. 예. 오히려 그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 이제 자금 운영하는 헤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해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삼성전자 이 그림 추세 보세요. 이게 하락 추세지 상승 추세입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1등하는 대표성 삼성전자가 이 모양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삼성전자 팔아갖고 한국전력이나 KT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전략을 왜 세울까라는 걸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7만 자가 보이니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 이쪽을 엑스할 때 그러면 삼성전자는 절대 크게 죽이진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조를 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를 20조를 팔라고 그러면 매도자의 시각으로 절대 하락을 시켜서 팔지 않습니다. 그럼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 팔아먹습니다. 이게 3년간 가면 20조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네. 그동안은 26조를 받아줬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이게 50조 될 때까지는 저는 어디 한번 검증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2, 3분기 실적 11조 나오고 막 분위기 좋게 나오는데 네. 오히려 삼성전자 공격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싹 걷어가나 또 보겠고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 이용하는 매매 전략인데 그래서 전에는 7만 8천 원대 사갖고 8만 2, 3천 원대 털고 나오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요 쌍바닥보다는 한번 죽이나 보겠습니다. 그래야 심리적 변동성이나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다시 8만 5천 원까지 급등시키나 보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7월 달 실적 발표에서 그 9월 달 만기 때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요게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는데 이제 네. 위가 이 수치입니다. 13조 팔고 연기금 8조 팔고 뭐 기관들은 뭐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다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26조를 사줬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여기 보시면 18년 500만 주, 이게 4,500이 500만 주거든요. 어저께는 400만 주 때리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같은 날 검증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들어오나. 예, 들어오나? 또 오늘 같은 날도 매도하면 이거 뭐지? 이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되는지 이것도 파생시장에서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벤트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매도자의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약간 빙의를 해보는 거죠. 싱가포르에 이 아시아 헤드일 때는 언제 공격할 건가? 네. 저는 이날을 잡겠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7월 4일과 요 옵션 만기 7월 7일, 8일 요 코스 사이에 제가 옵션 만기 이후에 그때 변동성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전 시간에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공급망 조사 완료되고 FMC 이 중국이 이제 창당 100주년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큰 흐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속에 그 틈새로 먹거리 찾아가면서 롱숏을 하는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 딱 한 3, 4일 전 그러니까 요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까지 이 변동성을 유도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을 또 디데이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요거를 자꾸 보십시오. 네. 이제 원달러가 1140원 돌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우리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구도 가면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 올라도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요새 비트코인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보니까 3단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리스크고 그리고 금이 이제 1900불에서 1700불까지 빠진 거 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원달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1120원 이제 10원 정도 빼고 내려가야 돼요. 네. 근데 오늘 같은 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미국 시장 급등할 때 원달러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자. 거기에서 진짜 외국인의 속마음이라든지 시장 에너지를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아시아에 대한 자산 운용사들의 재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더욱더 중국에서 또 해외 자본에 대해서 개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금융자본 쪽 더욱더 중국 비중을 높이면서 한국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종목별 포트폴리오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MSCI 선진국 주식가 편입이 실패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징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진국 주식가 왜 편입을 못했을까? 그럼 이머징 쪽에 아직은 아시아 쪽에 속해 있다면 네. 이머징 쪽에서는 롱숏에서 중국을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표되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숏에 걸리고 근데 다 팔지는 않으니까 네. 종목별로 차별화. 이거는 팔고 이쪽은 땡기고 그래서 재밌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이거를 박스에 갇히면서 주도주가 시가상위 종목도 바뀌는 현상 이게 1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녹아내린다라는 표현. 내 포트는 왜 이러지? 아, 소외되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이게 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참 힘들죠.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이걸 단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옆에 이게 이게 옆에 박스가 3월 9일 날 종합주가지수 2,929에 삼성전자가 81,4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36,000원입니다. 옆에 박스가 어저께 종가입니다. 3,240. 그러니까 30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올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졌네요. 이게 징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올렸냐? 네이버하고 깎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또 여기 빨간 박스를 왜 걷냐? 이게 인덱스로 이게 고가에서 30% 정도 빠지면 이거를 이제는 숏에서 롱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지금 딱 들어오고 있는 게 셀트론하고 현대모비스가 네. 여기 거의 30% 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SK가 여기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는 돌리고 여기 마이너스 10에서 보합 정도는 죽여버리는 이 롱숏 전략에 우리가 녹아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아직도 1년 이상 전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가성비 전략이라든지 이쪽을 피해 다니는 전략을 찾아내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지수 좀 보지 마라. 미국 시장도 보지 말고 여기서 가는 쪽 에너지에서 뭐가 그 우량주 중에서 네. 뭐가 트렌드로 잡아내고 있는가 이걸 미리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랙록의 전략 가운데서 요즘에 자연 자본이라는 키워드가 뜬 것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자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지가 않아서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이제 어마무시하게 저는 이제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뭐 심지어는 그린 수완, 네. 이게 빅데이터를 우리가 뉴스로 수없이 하반기에 보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후가 어떻게 될 건가? 여름 그리고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경작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브라질이나 우리가 농수산물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네. 우크라이나, 카나다, 호주, 브라질 이렇게 딱 봅니다. 네. 뭐 밀이든 콩이든 대두든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이나 또 미리는 우리 서양의 주식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블랙록이 자연자본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뭔가 우리가 빅데이터 얘네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ESG 만들어 놓고 거버넌스 해갖고 어마무시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G라는 거버넌스에서 E로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이제 환경. 우리는 환경으로 가겠다. 그리고 지네들 공동체를 전에 시간에 육경을 규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거기서 나라별로 롱숏인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러나면 이게 분쟁 지역 브라질하고 우크라이나가 딱 생각납니다. 약간 점핑한 것 같지만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하면 우크라이나의 농수산물의 1등이 해바라기 팜유입니다. 그래요? 예. 예, 1등이. 그다음에 2등이 우리가 잘 아는 밀입니다. 그리고 밀 하면 또 카나다하고 또 미국 이렇게 봐야 돼. 호주밀. 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경작이 굉장히 나쁜가? 요즘에. 예.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또 팜유하면 또 라면이 딱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또 지금 보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뭔가 법적으로 규제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거는 동남아, 인도네시아, 여기도 또 농수산물 커피라든지 이런 게 에너지. 그래서 앞으로 블랙록은
자연자본이라는 하나의 빅데이터를 갖고 여기서 머니게임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게. 그리고 여기에 대두를 공격하면 또 네. 중국이 또 흔들리거든요. 돼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미리 편승해서 길목 아직 안 올라간 것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이 자연자본, 그다음에 블랙록 전략, 그리고 이제 그린 스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스완? 구글링을 네. 해보니까 벌써 브라질에서는 이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경작, 가뭄, 브라질, 농수산물 이 부분의 작황이 엄청나게 나빠졌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금지했는지 뭔가 좀 작황이 굉장히 나쁜 것 같습니다. 뭐 기후 변화도 있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발 식량 위기 이런 단어를 이제 그린 스완으로 많이 볼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시는 게 오히려 요새 우리 증권사에서 강조하는 성장주 IT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프 보세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농심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삼양식품 위치 보세요. 전혀 못 올랐네요. 예. 재미있는 현상이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봤는데 진짜 그 후유증이 배고프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님은 근데 배고픔으로 나타나셨군요. 이게 그러면 밤에 뭘 먹습니까? 뭐 컵라면 먹어야죠. 네, 아니면 그런 분들이 치맥을 좀 먹든지. 많은 모양이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웃자는 소리겠지만 이게 하나의 징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두가 1차 상승하고 그동안 조정했거든요. 5월달 그러니까요. 고점으로. 밀도 그렇고. 이제 치고 올라오나. 그래서 5월달 고점을 치고 나가나.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블랙록이 유도하나. 특히 대두보다 이게 더 소맥이 딱 쌍바닥을 네.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치고 나가나. 이거와 연관된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혹은 투자 전략을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실적을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실적에서 볼 거 없다. 심지어 삼성전자 저렇게 하는데 2, 4분기 실적 7월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럼 다음 주에 네. 철도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자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사자회담, 종전선언. 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중국이 류사오밍 영국 대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사자회담 볼 것 같아요. 벌써 미국과 중국은 벌써 합의한 것 같고, 그럼 이게 종전선언으로 확대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그 빅맨들이 또 남북 공동, 또 심지어는 중국 열차 국가 철도망이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네. 그럼 오히려 철도주나 정책 관련주 중에 벌써 보시면 그 대형주는 잡아놓고 예. 카카오하고 네이버만 움직이게 하고 실제 큰 수익률은 보시면 요새 뭐 아난티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올랐죠. 예. 그다음에 뭐 아시아 종묘라든지 동방아구라든지 벌써 또 철도주라 특수건설도 어마무시하고 올랐어요. 벌써 수익률 게임은 이런 데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다시 접근하기엔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안 간 쪽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상대 비교하시고 네. 그다음에 대장주인 현대로템이나 현대건설은 계속 추세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 먹자, 농업 이쪽이 북방하고 또 연결이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